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진행해보신 분들이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저는 간호사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당직이라는 기간도 거치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 과정도 거쳐보고 여러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허리 디스크도 많고 여드름도 심하고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진료도 많이 받고 약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불과 한 3개월 정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이런 루틴들을 진행해왔을 때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받고 지금은 그때 겪었던 생리통, 여드름, 만성피로 다 싹 벗어났어요. 그래서 간호사인 저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위고비라는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나온 약인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사실 위내시경 하는 내시경실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고비라는 걸 먹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항상 있었어요.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트름이 잦고 그래서 결국 또 위내시경을 하러 반복하러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그럼 또 그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걸 대체해서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지금 또 핫하잖아요. 위고비랑 동시에. 근데 올리브 오일이 왜 핫한지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에도 그리고 피부에도 너무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까지 없는 가성비까지 진짜 좋은 그런 약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식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자주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위고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사실 위고비의 효과는 부작용도 크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추천은 별로 안 한다라고 이제 슬쩍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결국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약으로서 해결이 안 됐던 그런데 만성피로, 여드름, 생리통, 아토피 이런 것들이 병원에 매번 가지만 고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생리통, 여드름, 만성피로, 허리 디스크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병원을 갔는데 똑같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은 어떤 나의 몸을 치료해 준다기보다는 매니지먼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을 먹고 또 부작용 생기니까 또 다시 약을 먹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요즘 종종 한 2주 정도 진행해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도 요즘 제가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또 다른 루틴도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여쭤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리고 내 고민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올리브 오일 그리고 레몬즙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즙 분비가 뭐냐면 내가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원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과거에 에사비,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안 먹고 생야채 되게 많이 먹고 닭가슴살 많이 먹고 두유, 우유, 뭐 요거트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거든요. 진짜 저는 부모님께서도 너처럼 건강 생각하는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은 제가 폭탄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드름이 너무 심했고 피부과 마사지샵 1년에 1,5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병원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부과 가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드름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자국 같은 게 또 남잖아요. 근데 자국 없애려면 또 레이저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저도 엄청 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양을 바꾸고 나서는 진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바뀌었어요. 올리브 오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들 드실 텐데 또 간혹 가다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중단하는 경우가 계세요. 뭐 맛이 너무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겹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올리브 오일 효과가 일단 식욕을 잠재워줄 수 있고 장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이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처음에 먹을 때는 저도 그랬지만 뭐랄까 설사, 묽은 변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적응하는 단계라 그런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계속 꾸준히 먹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20g 이상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하신 거라면 계속 꾸준히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확 중단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계속 꾸준히 드시다가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중복 올리브 오일을 중단하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끊어버리면 식욕이 확 올라오고 장이 또 다시 예민해지고 피부에 막 트러블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해놨고 또 담즙 분비도 흐름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다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를 뭐 장기간 갑자기 막 안 드셔버린다거나 하면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기 때문에 굳이 줄이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이실 거라 너무 올리브유가 맛이 없고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다면 기버터 라든지 뭐 유당 다 제거된 기버터, 뭐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셔서 유지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올리브오일을 가장 200%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궁금해 하실 텐데 세 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공복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되게 맵싹한 맛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많이 매울 수 있어요, 속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조금 상큼함을 더해줄 수 있는 레몬즙 그리고 따뜻한 물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생각보다 맛있고 흡수율도 빨리 돼서 거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생식,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을 가장 드려요. 왜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70도에서 190도까지 가열을 하는 요리 뭐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뭐 해도 괜찮다라는 말들도 있으신데 뭐 단시간이니까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그걸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흡수하려고 하는 그 올리브유의 성분들 있잖아요. 좋은 성분들. 그게 좀 파괴가 돼요. 그러면 사실 내가 아침에 그래도 한 스푼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반감이 돼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생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어려워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리브유는 20g 이상을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돼가시면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한 스푼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점심에도 올리브유를 양껏 그냥 뿌려 먹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그런 이유들도 사실 혈당과 관련된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혈당이 솟구치는 그런 혈당 롤러코스터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 뭐가 팍 나요. 살도 찌고. 그래서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올리브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뭔가 가열을 하지 않고 다 된 밥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게 진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도 찐 고구마에 올리브오일을 뿌려 먹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혈당을 조금 낮춰 올라가는 걸 완화시켜 주시는 게 가장 올리브유의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살을 빼려면 포만감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올리브유는 기름이기도 하고 또 렙틴이랑 GLP-1이라는 포만감을 내 몸에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름이라고 피하지 마시고 꼭 드셔보세요. 올리브유를 어떤 거랑 또 곁들이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솔직히 200% 아니고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레몬즙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유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하고 레몬즙은 산성이기 때문에 위를 조금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더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부룩함이나 잦은 트림 때문에 올리브유를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걸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레몬이 구연산이랑 비타민 C가 정말 많거든요.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도 레몬수를 오늘도 이렇게 들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피부의 비법이라고 하면 레몬수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같이 드신다는 건 뭐랄까요? 좀 해독 루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디톡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지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무슨 디톡스를 할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 레몬즙 이거 아침에 한 스푼 드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항염, 디톡스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독 루틴으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어떤 거 골라야 돼요? 라고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그리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열을 하지 않고 냉압착으로 기름을 추출해 낸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기름에 이 추출할 때 열을 가하게 되면 오메가6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과잉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유나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가 안 좋은 이유가 오메가6가 너무 과잉되기 때문에 내 몸에 안 그래도 처리할 독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넣어버리게 되면 또 간이 일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피부도 해독을 못하고 피부에도 올라오고 다이어트는 사실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내 몸이 다른 거에 이미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압착된 걸로 꼭 구매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색깔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투명하게 파는 그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팔잖아요. 마트에 가면. 근데 이게 올리브유는 직사광선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쐬게 되면 산화, 산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산패된 기름을 저희가 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에는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쉽지만 산패되지 않는 방법은 그냥 유리병이 어두운 거, 뭐 갈색, 검정색, 초록색으로 된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은 피해 주시고요. 플라스틱은 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중금속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올리브유 고를 때 꼭 봐야 되는 건데 산도 0.8% 이하인지 꼭 보셔야 돼요. 이 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산도가 높을수록 산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0.8%는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말씀드리는 기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0.4% 이하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0.4% 이하라는 뜻은 갓 수확해낸 올리브를 갓 짜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도 0.4% 이하를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걸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통 올리브는 유럽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특히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꼭 그 원산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럽 인증 마크가 있어요. 유럽 인증 마크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스레드에 한번 올렸었는데 산도를 어디서 확인해요? 라는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산도는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뒤 마크 이런 라벨에는 붙어있지 않고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확인해 놓으면 계속 그거 먹으면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맛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다 확인하고 어떤 올리브를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맛을 보면 이게 나랑 잘 맞나?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여러 개를 먹다 보면 좀 거북한 게 있고 너무 쓴 게 있고 이건 과일 향이 나서 좀 괜찮네? 라는 식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다 통과한 거면 괜찮은 거니까 그 중에서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올리브 오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맛이 씁쓸할수록, 사실 맵싹할수록 좀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리페놀, 비타민 E, 올레오 칸탈 뭐 이런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살짝만 신경 쓰면 더 좋은 올리브 오일로 제대로 내 몸이 흡수를 해서 내가 고민했던 그런 건강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보세요. 처음에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또 거기서 먹는 약이 더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처럼 정말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는 걸 약 대신 먹는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적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깨, 들기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들기름은 그냥 고소한 기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기름이고 항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리브 오일이랑 그럼 어떤 게 달라요? 라고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사실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9이라는 그런 항염, 항산화 물질이 많은 오일이고,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자주 드셔주셔야 돼요. 저는 식사할 때 들기름을 꼭 포함해서 먹거든요. 그 이유가 오메가3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기름은 이제 치매 예방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오메가3 영양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오메가3는 인지 기능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덜했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고, 뇌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꼭 드셔보시고, 혈액순환에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염 효과가 강해요, 오메가3가. 그래서 혈관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당연히 따라서 좋아지는 거고, 또 콜레스테롤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HDL 콜레스테롤이랑 LDL 콜레스테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더 좋거든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들기름이. 그래서 당연히 고혈압이나 혈압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들기름 많이 물어보시는데, 들기름 안에 이제 비타민 E, 셀레늄, 로즈마린산 같이 피부에 정말 좋은 항산화가 되는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랑 면역이 고민이신 분들께도 들기름은 좀 강력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제가 가장 효과 본 건
식사 중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랑 번갈아 가면서 먹긴 하거든요. 어쩔 때는 다 된 밥에 들기름을 뿌려서 먹고 어쩔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긴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밥에 뿌리고 반찬들에 들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9과 오메가3를 같이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반찬이랑 꼭 같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지용성, 그러니까 뭐 고기 반찬 먹을 때나 어떤 뭐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된장국을 먹는다든지 할 때도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한 10배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꼭 식사 중에 드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아침에 올리브유가 너무 거북해서 들기름이 더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럴 땐 들기름을 드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메가3가 많다 보니까 장을 되게 부드럽게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들기름을 아침에 한 스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또 추천드리는 것 하나는 저녁에 먹는 건데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녁에 야식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혈당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새벽에도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들기름을 저녁에 한 스푼을 드시고 자게 되면 혈당이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거 한 스푼으로 새벽에 먹는 야식도 조금 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 뭐 식사를 할 때 드셔도 되고 좋으니까 식사를 하실 때 꼭 들기름 딱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만 포함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생활이 좀 많이 바뀌실 겁니다. 들기름은 꼭 이렇게 드세요. 일단 식사랑 꼭 같이 드시는 건데 다 된 밥 위에 한 스푼을 뿌려 드셔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들기름에 있는 좋은 오메가3를 포함한 좋은 항산화 물질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꼭 식사 중에 음식이랑 같이 드셔보시고 그리고 들기름이 이제 공복에 먹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변비 개선에 정말 좋거든요. 이게 위장을 좀 정돈해주고 기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을 해주면서 윤활제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조금 매끄럽게 아프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저녁에 제가 꼭 들기름 한 스푼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벽에 야식 폭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깊은 숙면에 들어가기 정말 좋은 상태가 돼요. 왜냐면 자면서도 에너지를 우리 몸은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들기름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내 몸이 아주 깊게 잘 수 있는 거예요. 혈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야식에 대한 충동도 없어지고 깊은 숙면에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실제로 들기름을 먹은 지 좀 됐는데 먹고 나서부터 더 음식 생각이 난다거나 식사하고 나서 뭔가 디저트가 엄청 땡기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저는 군것질을 안 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내가 실제로 저희 영양 루틴 클럽 오픈 채팅방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폭식 충동이 너무 심하고 그 군것질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심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들기름을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저녁에.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진짜 식욕이 좀 잠잠해져요. 왜냐면 이게 고소하면서 맛있기도 하고요. 포만감이 당연히 차고 혈당이 일단 오르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들기름 하나만큼은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들기름은 산화가 정말 빨라요. 왜냐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그런 산화가 쉽게 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일단 들기름을 구매하실 때 투명병은 절대 피해주시고 직사광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어두운 병, 갈색, 초록색, 검정색 이런 병으로 꼭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관은 보통 실온에 보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굳을까봐. 근데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절대 굳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좋은 들기름을 어떻게 골라요? 생들기름은 뭐고 들기름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들기름이 좀 더 고소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열에 볶았기 때문에 좀 더 고소한 거고 생들기름은 말 그대로 고온이나 가열이 가해진 게 아니라
그냥 냉으로 압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소하다는 의미는 조금 더 맛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만큼 영양소 파괴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생들기름은 들기름만큼 고소함은 좀 덜한데요. 맛은 조금 더 향긋해요. 좀 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들기름이 훨씬 고급스럽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들기름이랑 들기름 있을 때 너무 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뭐 1,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하셔서 무조건 냉압착으로 영양소를 내가 한 번 먹을 때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생들기름으로 꼭 드셔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과정에서 다른 게 아니지만 볶은 들깨를 짰느냐 아니면 생 들깨를 짰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가능하면 당연히 가열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생들기름으로 드셔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메가3, 내 항염, 혈관, 피부 모든 걸 다 챙기시고 싶다 하시면 생들기름으로 꼭 드셔보세요. 저도 대형 병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간호사이지만 병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고쳐줄 수는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엔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쁠 건 없으니까. 내 몸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게 나랑 진짜 잘 맞네? 라는 걸 하나쯤은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매니지먼트를 계속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이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고쳐지게 되니까 짧게 걸리는 거랑 똑같죠. 사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저는 이게 좀 안 맞다 하면서 같이 해답을 좀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같이 영양 루틴 클럽에 같이 오셔서 해보시면 조금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이지만 여드름, 생리통, 허리 디스크, 수족냉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병원비도 공짜라서 사실 병원 엄청 많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많이 먹어보고. 근데 약을 먹을 때랑 지금 제가 이렇게 루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영양 이런 걸 챙기고 나서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영양적인 부분 부터 천천히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건강 꿀팁들 여러분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병원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 두시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